여러분, 라나입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은 공식 발표나 내부 정보를 다루지 않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분석과 해석입니다. 판단은 시청자 각자의 몫입니다. 어저께 그 다보스 이야기 참석한 특통과 장관들의 그 뒷이야기를 말했고, 그 다음에 그 특통이 다보스 가기 전에 그 에어포스 원 그 비행기의 그 전기 문제로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앤드루 공군기지로 다시 갔다가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얘기, 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도 그 이유 얘기하는 방송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라나 방송에 숨겨진 내용을 말씀드리는 묘미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알려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보스 얘기는 뭐 넘치고도 넘치고, 그러나 이제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그린란드는 이제 잘 프레임워크가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이제 나온 거다, 이제 협상 중에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는 트통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로울 것이다 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그 시간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forever, 영원히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뭐가 딜이 이루어지고 또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그랬어요. forever라는 말이 그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이제 중국은 접근이 거의 이제 앞으로는 불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골든 돔을 그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골든 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린란드의 그쪽에서도 쓸 거다. 이 얘기가 이제 그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골든 돔 얘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바로 다음 방송이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내부 그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골든돔 얘기는 좀 제가 자세히 할 거고, 그 골든돔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과거 방송에서 간간히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통신, 텔레커뮤니케이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과거에 한 두 달 전인가요? 제가 제네시스 미션 얘기할 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미리 제가 밑밥을 깔았다 그럴까요? 미리 제가 언급한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오늘 그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언급을 안 하는데, 트통이 다보스 가서 연설할 때에 또 그 부정 땡땡 얘기를 했어요. 그 선거 잘못하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책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이 두꺼운 이 책 한 권에 모든 그거에 증거들이 여기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증거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그 거기에 연루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책을 옆으로 탁 던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동영상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보는 수천 명이 오고 한 70여 명 가까운 정상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또 그 얘기를 꺼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트통이 국내 미국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 국제 무대에 그 딥스의 아주 그냥 핵심, 그
전장터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땡땡 얘기를 지금 조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사안으로 넘어가서 트통은 선거 부정에 대한 강한 수사를 예고했죠. 그래서 주장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2020년 선거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마두로 체포됐을 때에 왜 굳이 생포해서 미국으로 데려왔냐, 거기에는 그 부정땡땡이 핵심적인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고, 그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증언을 하면서 그것이 그 일을 주도한 그 본체, 그 원인가는 주범이죠. 그의 입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 사실 그런 것을 마두로가 협조할 거다라는 얘기는 저는 그 마두로 체포하고 나서의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송 안 들으신 분은 과거 방송에 들어가서 하시면 들어보시면 됩니다. 1월 3일 날 체포된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그 2020년 선거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마두로가 폭로를 했고,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마크 엘리아스 등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세탁된 자금이 전달됐다는 주장도 나왔고, 그 마두로 체포작전에서 카라카스의 서버가 발견이 됐고, 미국 투표 데이터와 유사한 자료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수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밝혀진 것은 실리콘밸리 중개자들이 사기 관련 검색을 묻었다는 의혹이 나왔고, 구글 회사 아시죠? 구글 임원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자금의 일부가 조지 소로스와 연관된 NGO, 비정부 기구의 약자죠. 그 NGO 흐름과 연결됐고, 트통 측은 이를 조직범죄 수사처럼 다루고 있으며 디지털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름이에요. 그가 그쪽 게빈 뉴섬 측의 인사들과의 자금 연결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투표 그 부정하고 있는 그런 행위가 있었고, 진행 방식은 어떻게 했냐, 새로운 특검을 통해서 그 기소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무리로 다보스에서의 일련의 공세는 기존 글로벌 질서에 큰 충격을 줬다는 건 이제 말씀을 어제 드렸고, 어제 그 방송에서 상무장관 하월드 러튼이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의 발언은 억눌린 기술, 규제, 선거 논란을 한꺼번에 꺼내들었다는 지금 그 한꺼번에 꺼내들었죠. 그래서 그거의 파급 효과로 유럽 자금이 미국 국채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하루 사이에 벌써 그것이 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트통이 그 연설을 하면서 그 굉장히 그 Art of Deal이라고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죠, 트통이. 근데 그러니까 아주 브릴리언트 딜 메이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딜을 성사시키는 데에 트통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연설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유럽 국가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칭찬을 먼저 쫙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좋아하고 그렇다. 그러면서 일단 그들의 마음을 공감시키도록 이제 좀 풀어주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은 이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협상을 하자. 이게 이제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래서 협상을 하자.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 협상을 하다. 근데 나는 너희를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본다, 이 소리죠. 그 협상을 하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을 거다.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포용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그 원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트통의 연설을 들으면서 제가 완전한 그 기승전결인데, 협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협상의 그 방식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트통이 그렇게 처음에 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유럽의 정상들이 뭐 완전히 뭐 싸늘하게 그 대했다가 불과 24시간도 안 지나서 그 나토의 사무총장 마르크 루트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더니 내가 프레임워크로 우선 합의는 봤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작업 중이지만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하실 거냐 하면, 이제 저도 그거가 궁금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짧은 그 하루 정도의 시간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트통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예상컨대는 그렇습니다. 그 나토 사무총장하고 얘기하면서 너네들 내가 원하는 거 줘.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만약에 아니면 그냥 나는 나토에서 그냥 나갈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쵸? 나토의 그 회원국이면서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들어가는 돈에 미국이. 근데 미국이 내셔널 시큐리티에 관련된 거고, 알틱 북극 쪽에 그 안보를 니네가 러시아나 중국에게 맡길 거냐. 그래도 미국이 하는 게 낫지 않냐. 나는 나토 회원국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나토 회원국이고 내가 주체인데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그냥 내가 나갈게. 여기 탈퇴할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마크 루트 나토 사무총장이 프랑스, 독일, 영국, 뭐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한테 가서 그랬겠죠. 그 북극을 접하고 있는 국경, 덴마크까지 국경을 면하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얘기했겠죠. 야, 니네 그냥 여기서 자꾸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트통 말 들어주자. 아니면 나간대. 나토 나간대. 근데 미국이 나토 나가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저의 예상입니다.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지금 트통이 말하는 거는 저 사람 말하면 그대로 실현한다라는 게 아주 깊이 박혀 있어서 트통이 협상하는데 매우 지렛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한테 경고했어요. 경고 때리고 이란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바로 가서 이란 B2바머 가서 그냥 내리 꽂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또 경고했죠. 그냥 너 말 들어 어째 막 이러면서 마두로한테 했는데 말 안 들었죠. 그래 가서 생포해 왔죠. 그러면서 어제 연설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니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가 지금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을 가진 무기들이 우리에게 있어.
그러나 나는 그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협상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덴마크나 저쪽 그 덴마크를 돕는다고 나왔던 뭐 7개국인가 그 나라는 협상에 나와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빠르게 메인 프레임워크가 일단 합의가 됐다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뉴스 하나는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관심 있으신 분은 보셨겠지만 볼드 오브 피스라 그래가지고 가자지구 거기에 이제 완전히 비밀리터라이제이션 에리아로 만들면서 거기를 새로운 지구로 아름답게 만든다 그랬죠. 트통이.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오늘 아침인가요? 거기에 20여 개국의 수상들이나 대표자들이 나와서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 국가들은 냉담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 트통이 그거를 그 다보스에서 그 모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평화이사회 그렇게 부지 번역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상들이 나는 그거에 회원이 될래 하면서 와서 사인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영원한 임기 제한이 없는 영원한 의장이 트통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만둬도 그게 트통이 계속 그거 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유엔을 대체하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볼드 오브 피스 얘기는 제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뒤를 이어받을 의장도 자기가 지명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트통이 만든 거의 유엔을 대체하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볼드 오브 피스 평화이사회 그 기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송에서 또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마두로를 지금 붙잡아 왔죠. 그러니까 마두로가 이제 아주 그냥 여러 가지를 부을 거라는 거죠. 그래 그 얘기는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상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친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제 그 증거를 완전히 확보한 상태에서 이미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두로가 수사 과정에서 말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한 마르크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2020년 주요 주들에서 그 투표 관련 활동에 베네수엘라 자금이 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스테이시 에이브럼스라고 여자 있어요. 조지아주에 있는 여자인데 유권자 동원 활동에 해외 자금이 우회적으로 유입되었다, 이렇게 거기에 그 주체가 스테이브 에이브럼스 그 여자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AOC라고 있어요. 그 포르토리코 출신의 그 계죠. 그 계통의 하원 의원 여자 있어요. 젊은 애, 아주 그냥 시끄러운 애 있어요. 걔가 AOC라 그래. 원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인데 그 진보 선양의 정치위원회 폴리티컬 액션 커미티 정치위원회를 통해서 국제 기부금 세탁과 연루된 의혹을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맞다 그러면서 마두로가 또 증언을 했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주 차원의 선거 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마두로가 수사 과정에서 부른 사람들 얘기예요. 그걸 지금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카말라 해리스 그 부통령이면서 트통하고 선거에 그 상대편 민주당 후보였었죠. 그 사람은 상원의원 재직 당시에 해외 중개기관에 그 부정 땡땡 관련으로 접촉이 있어서 또 협조를 했다는 얘기. 그다음에 아담 시프라고 민주당 상원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도 외국 개입 조사 축소와 관련돼서 또 그 부정 땡땡을 도왔다. 낸시 펠로시도 그 도운 사람 중에 나오고 존 브레넌, 제임스 클래퍼 다 이 사람들 CIA 국장들이었는데 다 연루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물론 클린턴 재단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부정 땡땡 하기 위해서 자금 흐름을 그 돕고 그 연루가 된 사람들. 조지 소로스 물론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이 반트통 활동에 쓰였다라는 얘기를 마두로가 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척 슈머도 외국 개입 조사를 할 때에 차단을 시킨 사람이고, 척 슈머 상원의원이죠. 뉴욕주. 로비를 해서 철저히 그 조사를 부정 땡땡 조사를 못하게 한 방해한 일이 있다라고 마두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매사추세츠 여자 상원 의원이 있어요. 그 여자도 NGO 해외에 있는 NGO에 간접 지원을 하면서 또 부정 땡땡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버니 샌더스나 도미닉 커밍스 같은 사람이 그 부정 땡땡에 연루됐다라고 마두로 입에서 나온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데서는 전하지 않는 소식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골든돔 얘기는 뭐 이제 다음 방송들에서 이제 향후 나오는 방송들에서 말씀드린다 했고, 그 다음에 뭐 오늘도 뭐 적어놓은 게 되게 많은데 이거 지금 제가 어저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씩 그러면 매일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하는 대로 해보죠. 뭐 이래다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억셉트 하는지 이게 하여튼 뭐 실험적으로 하니까 에브리 아더데이에 1시간씩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좀 잘라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미네소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보스니 뭐 그 여러 가지 소식으로 지금 뉴스가 집중되고 있는데 미국 국내에도 뉴스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얘기를 이제 좀 하면 소말리아 사람들이 지금 미네소타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국기와 관련된 어떤 그런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미국을 상징하는 로고가 들어간 옷을 입었다는 걸로 공격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약 2,000명의 군인이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페즈. 그러니까는 연방 정부에서 보낸 군인들이. 그러면서 제가 반란법 인서렉션 액트를 사인을 하겠다 하면서 트통이 지금 협박 비슷하게 하고 있죠. 근데 아직은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곧 일어날 것인데, 향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흐름이 앞으로 군사재판으로 가기 위한 연출과 단계적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군사재판 할 때에 각 나라들이 이 작전의 실체를 공개적으로 폭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아이들 문제 뭔지 아시죠? 그런 딥스 그
그 상층부에서 벌어진 일들, 그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다시 트통 얘기를 좀 하면, 트통이 실제 미군을 움직이고 있죠. 뭐를 위해서 반란법을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미니애폴리스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군은 지금 요 말하는 게 중요한 건데, 특수작전 차원에서 데이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IT 기술자, 컴퓨터 전문가, 그리고 미국 내 다양한 사이버 부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군은 이런 사이버 네트워크 분야에서 최대 1만 명에 달하는 추가 병력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란법에 따라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미군이 미국 본토 안으로 배치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뭐 과거 방송에서 이미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군 디플로이라 그랬으니까, 군이 배치되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오레건주까지 이어질 수 있고, 군은 여러 핵심 분야를 직접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란법이 그 법으로 확실하게 합법적으로 깔아주면, 그것이 사인을 하고 나면은 군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군 소속 IT 기술자들이 현장으로 파견되고, 여러 민간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펜타곤은 미 국방부, 전쟁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부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 육군 제101 공수사단은 여단 규모의 공중 작전을 계획하고 조율하고 실행하도록 설계된 부대인데, 이 작전은 하룻밤에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 안에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 공수부대는 올해 2026년 투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브리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제11 공수단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건 엄청나게 큰 복잡한 정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펜타곤 내부에서 이 부대가 미국 본토 안에서 배치되는 문제를 지금 의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이고, 정보기관 쪽에서는 여러 군정보 부서들이 이 문제를 놓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조금 아까 말한 대로 훈련받는 10,000명 규모의 군사 전문가들은 CIA 건물, FBI 건물까지도 통제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 이들은 서버에 들어가는 방법, 데이터 시스템을 장악하는 방법, 모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이른바 200명의 장군들이 이 작전을 트통과 같이 진행하고 있고, 목표는 FBI 내부 CIA 작전 안에 숨겨진 모든 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CIA 관련 건물들과 네트워크까지 포함해서 확보한다는 소리고요. 이거는 확보를 하고 장악을 하고 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 작전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고, 지금 소콤이 뭐냐면 미 특수작전 사령부의 약자인데, 그것이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부대, 육군, 해병대, 공중작전까지 동원해서 이런 핵심 건물들을 장악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해병대 공중작전은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한번 이루어졌죠. 그 헬리콥터가 뜨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델타 포스가 내려왔다 그랬죠. 그때 제가 그 마두로 체포할 때 그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내부 정보의 움직임인데, 그것을 체러라 그래요. 체러, CHATTER. 그래서 그 체러가 급격히 늘어날 때는
그것은 바로 딥스를 향한 경고 신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체러가 급증하면 곧 일이 벌어지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린란드와 연결된 더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이건 그린란드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스위스까지 모두 포함된 얘기입니다. 이것은 근데 트통이 트루소셜에서 며칠 전에 재미난 걸 사진을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 스위스에 산이 있죠. 근데 산봉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스위스라는 나라를 강조하는 그런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방송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길게 해설을 나중에 하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스위스의 일부를 또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아이고 이게 무슨 그린란드와 더불어서 이게 또 뭔 소린가 그럴 텐데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그 소식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뜻 들은 소식이에요. 근데 제가 그 트라이폴라라 그래갖고 전 세계를 세 개의 리전으로 나눈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드렸죠 이미. 그래서 그것이 디벨로프가 되는 대로 그거와 맥락이 이어지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스위스까지 포함되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기존 세계 질서가 해체되면서 제가 말한 삼극체제, 트라이폴라 체제로 재편되는 구상이죠. 그래서 세 개의 큰 축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합전선, 일종의 유니언처럼 협력하는 구조로 움직인다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그러면 이제 제 삼극체제 트라이폴라는 뭐냐? 하나는 아메리카 대노, 제가 아메리카스 그랬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북미, 중미, 남미. 그 다음에 하나는 북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아와 중동, 인도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아시아, 중동, 인도, 아프리카 그렇게 세 지역으로 분리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러시아의 내부 특정 지역 일부가 미국이 소유하게 된다. 러시아가 그렇게 준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스위스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뭐 나중 방송에서 더 하겠지만 그래서 트통이 스위스를 원한다는 신호가 나오고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트통이 유럽의 한 부분을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아프리카 일부는 미국에 편입되는 게 아니고 미국과 협력하는 구조로 가게 되고 러시아 내부의 일부 지역 역시 작은 땅 조그만 조각을 미국에 피스 오브 랜드라 그랬으니까 미국에 넘기는 방식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트통이 제가 아까 트루소셜에서 얘기한 건데 그냥 여기서 얘기했죠. 그냥 조금 더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미뤄서 나중에 할까 하다가 그냥 조금 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일단 말을 꺼내놓으면 이게 뭔 소리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트통은 스위스의 특정 지역 어떤 특정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진을 공유했죠.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풍경 사진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스위스의 산악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이 더 의미심장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흐름이 그린란드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카나다가 그린란드에 대해서 뭐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카나다 내부는 지금 각 그 프로빈스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죠. 알버타주는 지금 캐나다에서 독립해서 나오려고 하고 마르크 카니는 또 중국에 아주 엄청나게 뭐 중국이 위협이라 그러고 작년에는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뭐 아주 굉장히 시진핑을 아주 그냥 뭐 아부를 떨면서 지금 마르크 카니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역할을 힘모자에 의해서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뭐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에게 주어진 플레이 롤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너가 주어진 역할을 지금 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캐나다의 모든 그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나다의 모든 그 비리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밝혀지고 드러나고, 또 이런 과거를 청소하고 청산하고 새 세계로 가는 데에 그런 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가 지금 뭐 서쪽의 서너 개 주들이 독립하려고 하는 것과 나중에 제가 말한 삼국 체제로 가는 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매우 생소하기도 하고 좀 소화도 잘 안 되는 얘기고, 저도 소화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까지 뭐 처음에 이런 소식을 제가 전할 때 저한테 항상 소화가 잘 돼서 여러분들한테 전한 건 아니죠. 처음엔 들으면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일단 전했죠. 내가 막 빼고 어쩌고 안 하고 충실하게 전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 그 일이 묘하게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되면서 논의가 되면서 그 일이 실현이 되더라. 우리가 이 과정을 계속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빼지 않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안에서 아주 큰 싸움이 터지고 있죠. 일부 주들은 재정이 부족하고 다른 주들이 누리는 자원과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죠. 캐나다는 10개의 프라빈스와 3개 정도의 테리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13개인데 합쳐서. 근데 그 캐나다가 10여 년 전 트루도가 수상되기 전까지만 해도 꽤 살만한 나라였는데, 지금 아주 형편없이 나라가 망가졌죠. 특히 알버타 얘기는, 알버타주는 석유와 가스에서 나오는 막대한 자금이 집중되는 지역인데, 그 돈을 나오면 뭐합니까? 수익이 다른 지역들로 계속 이전돼서 그들이 강한 위기감과 불안이 조성되고 있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갈등의 핵심은 석유와 가스를 둘러싼 싸움이고, 이 과정에서 마르크 칸이 수상이 모든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사람들을, 근데 마르크 칸이는 아주 필사적으로 그 알버타주가 못 나가게 지금 막고 있죠. 근데 뭐 자기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버타나 캐나다의 금융기관, 은행권, 그리고 석유 산업과 가스 산업이 미국과 직접 협력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즉 캐나다 연방정부를 우회해서 미국과 바이패스 한다는 거예요. 우회해서 미국과 직접 거래하고 직접 연결되려는 51번째 주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연결되는 움직임이 지금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조만간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한 이제 반 정도 했고, 또 나머지 얘기는 또 제가 내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 30분 정도씩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멤버십 안 하신 분들 멤버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라나 방송의 회원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라나 방송을 응원하고 이끌어가는 데에 한 식구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가 저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들도 날씨가 굉장히 춥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에 그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들 다음
그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슈퍼땡스 요새 좀 뜸한데 슈퍼땡스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방송에 도움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 사시는 분은 제일로 그 더보기란에 가면 정보가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거 갑자기 지금 생각났는데 부정 땡땡 얘기 그게 아놀 거기 마두로가 발설한 사람 이름 얘기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미국 안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게 큰 의의가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라나였습니다.